안녕하십니까 고라니 여러분들, 듀오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오래간만에 만나는 컨텐츠 부스터 한 잔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저희가 이렇게 운동 전에 마시는 부스터를 그냥 마시면서 제가 러닝에 대한 수다를 떠는 컨텐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원래 잔에 따라드리면서 마시는데 오늘은 이 러닝화 테스트런 20km를 하고 온 이후라 피로한 감이 있어서 저 혼자 나발을 물어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바로 한 잔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스터에 대해서는 항상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오늘 나눌 수다는 무엇이냐? 지금 제가 이렇게 오늘만 해도 러닝화 테스트를 위해서 달리고 왔고, 특히 이번 달 러닝화 리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 채널 주력 컨텐츠 중에 하나기도 하니까, 그리고 그만큼 새로운 러닝화들이 쏟아져 나왔으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즐겁게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대회가 몰아져 있던 11월 이후에 11월에 이제 마일리지를 겨우 200 정도를 채웠었는데 220이었나? 근데 이제 이번 달은 벌써 이제 220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한 250을 넘겨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좀 적은 마일리지죠? 제 좀 그 PB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말이죠.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따로 말씀을 드릴 내용이 있고, 오늘은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제가 지금 이렇게 러닝화 리뷰를 하면서 수많이 달리는 댓글 중에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 것이 있었고, 그에 따른 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제가 러닝화를 리뷰함에 있어서 최대한 객관성을 중시한다는 걸 아실 겁니다. 왜냐? 제가 얼마 전에 만들었던 영상에서도 러닝화는 뭔가 꼭 자동차 같다,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가 정말 많이 들어갔고 상향 평준화된 기술 속에서 이제 그것에 대한 선택 기준은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다 라는 내용이 중점되는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신발은 저래요 이래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오히려 그렇게 의견을 달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느끼는데요. 제가 어떤 댓글에 갸웃함을 느꼈냐, 우선은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라고 계속 생각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내전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모든 러닝화, 이게 되게 웃긴 게 연초 중순까지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댓글에 내전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없었어요. 제가 러닝화 리뷰를 작년 말부터 했나? 작년 말부터 했지만 어쨌건 주력으로 하게 되면서 러닝에 집중하게 된 건 올해부터니까 올해 초중반까지 전혀 안 달리던 내전에 관련된 내용이 왜 이렇게 후반에 많이 달릴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얘기를 좀 드리면서, 저는 우선 내전이 있습니다. 내전이라 하면 발목이 안쪽으로 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내전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근데 그 내전에 대해서는 구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리고 조금 속도가 올라가고, 절대 다수, 무조건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이 내전이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마스터즈 최상위 분들도 그렇고, 연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발바닥에 아치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렇게 평발이니 뭐니 하는 그 뽕긋 올라가 있는 부분 있죠? 이게 점점 무너집니다. 러닝을 하면 할수록 말이죠. 그런 데 있어서 그게 그런 구력이 쌓이신 분들이나 마스터즈 상위권 분들이나
아니면 저에게나 문제가 되는 여지가 있다라면은 저는 그것에 대해서 깊게 크게 비중을 달아서 얘기를 드렸을 텐데, 제가 거기에 비중을 크게 안 다룬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신발에 내전이 생기건 안 생기건 저는 문제가 라고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연초 중순까지도 그 내전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분들도 많이 적고가 아니라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그 신발 내전은 어때요? 라는 댓글이 꼭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신발이든 간에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난처함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왜냐? 저는 우선 그 내전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의식조차 안 했었어요. 연말이 될 때까지요. 제가 10km 38분, 하프 1시간 24분 찍은 순간까지도 제가 내전이 어쩌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식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냥 레이싱화들은 보편적으로 카본 레이싱화, 요즘 트렌드가 전부 다 미드솔이 높고 쿠션이 좋으면서 거기에 반발력까지도 챙긴 신발이다 보니까 내전이라는 발목에 대한 부담이라는 건 당연한 거겠지라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신었던 신발이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왜 그렇게 내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어떤 분께 그래서 여쭤봤어요. 내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께 저는 내전 심한가요? 어떤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길래 저는 그렇게 심하다고 느끼지는 못했는데 혹시 좀 그 내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까요? 라고 여쭤보니까 내전 유발이 심한 신발을 신으면 발목이 아프더라고요 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레이싱화에 국한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레이싱화는 요즘 트렌드의 신발들은 전부 다 발목 부하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게 내전이 있든 없든 말이죠. 구조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이렇게 예시가 될 만한 신발이 마침 있네요. 이 아디오스 9처럼 미드솔이 이것도 옛날에는 두꺼운 미드솔이었습니다. 27mm이거든요. 2.7cm. 요즘 레이싱화들은 보통 4cm, 40mm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절반이 되는데도 딱 보기 엄청 얇죠? 근데 이것보다도 얇은 신발로서 예전에는 마라톤을 해오셨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력이 발달되면서 그런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적인 부분과 지오메트리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연구가 되면서 미드솔을 높이고 반발력을 추가하고 카본으로 충격은 미드솔의 소재나 두께로 충당하고 이런 것들이 되면서 하지만 그 속도 3분대, 4분 초반으로 달리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발목 안정성이 추가된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빨리 달리면 당연히 그거는 이 신발의 지오메트리가 어떻든 간에 발목에 부하가 더 걸릴 수밖에 없겠죠. 빨리 달리려면 보폭을 더 넓게 하면서 더 강한 힘으로 지면을 박차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체의 기능성이 더 크게 필요가 되고 발휘가 되고 그러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발바닥, 발목, 허벅, 종아리, 무릎, 허벅지 모든 근육과 기능들이 더욱더 크게 사용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빠른 레이스에 국한해서 하는 말이고 느린 레이스에서도 요즘 높은 쿠션의 트레이너들도 5분대, 6분대 뛰시는 분들도 이제 사용하심에 있어서 보통 이 신발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쿠션이 요즘 많이 물렁물렁해지고 높아졌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느리게 달릴 때 이 쿠셔닝이 불안정성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냥 구조적으로 어떤 물체가 낮게 지면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좀 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높게 있으면은 흔들림이 더 심해지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의 런닝화에서는 구조적으로 그런 것들이 따라오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구구절절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런닝화를 선택함으로써 그 발목의 불안정성이나 통증 해소를 할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흔히 말하는 안정화들도 그저 그거에 대해서의 어느 정도 최대한의 설계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어서 기능적으로 서포트를 해줄 뿐이지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솔루션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평생 안정화만 신고 러닝 할 사람이라면 괜찮겠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케이스는 보통 좀 러닝 구력에, 러닝 실력에 욕심을 내시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은 당연히 안정화 외에 다른 러닝화들을 선택해서 러닝을 하는 경우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카본 레이싱화라거나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그런 내전 문제가 없는 신발을 신고 달리다가 나아지고 그러면은 레이싱화를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나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저희 특히 이제 발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런닝하면서 강화가 된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사용이 돼서 소모가 되는 그런 부위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런닝을 하면서 그거를 강화나 안정을 못 시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목 보강 운동이나 발바닥, 무릎 보강 운동, 보강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이상한 지금 뭐 약 파는 거 아니잖아요. 이 약 하나 먹으면은 여러분들 뭐 발목이나 이게 아닌 거 지금 아시겠죠? 보강 운동 제가 그냥 이유 없이 그렇게 막 보강 운동해라, 스트레칭 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보강 운동으로 발목의 기능성과 가동성, 유연성을 확보를 하고, 그것이 안정화가 되고 강화가 돼서 런닝에서 내전이 뭐 어쩌군, 외해가 어쩌군 상관없이 기능적으로 무사히 수행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게 강화가 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스트레칭은 피로적으로 경직되어 있는 근육과 인대를 풀어주면서 유연성을 확보해주고, 유연성이 늘어나면은 저희가 받아내는 충격에 대해서의 범위나 그런 것이 훨씬 범주가 넓어지기 때문에 훨씬 안전해질 수 있는 거죠. 회복도 실제적으로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순서를 뭐 내전 유발이 되는 신발 뭐 이런 거를 우선 선택하기 이전에 모든 런닝 이전에 보강 운동을 해서 흔히 말하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거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16만 9천원짜리 카본 없는 27만원짜리 신발로 27만원이래 27mm짜리 16만 9천원짜리 신발로 지금 40분 언더하는 거를 보여드렸는데, 제가 잘 뛴다고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엔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엔진이라는 게 비단 런닝만으로서 쌓아 올리는 건 가능은 하지만 비효율적이고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잠깐 언급드린 연말정산 얘기에 부상 얘기를 할 건데요. 솔직히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부상을 오래 안 겪으신 분보다 겪으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을 막 비아냥거리고 폄하하고 할 생각은 없는데, 저도 부상이라는 것을 완전히 안 겪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겪어본 바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이 지금 말씀드린 보강운동과 스트레칭에 더욱더 신경을 쓰고 그걸 더 우선시해야 되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전이 있잖아요. 발목이 안으로 무너지는데, 그런 내전 유발이 진짜 심한 신발을 신고도 무사히 런닝을 하고 부상이 안 오고
중요하죠. 얼마 잘 뛰건 간에 부상이 안 오고 러닝을 이렇게 지속해 갈 수 있는 가장 큰 저는 근간이 되는 거는 제가 그래도 그 기본이 되는 제 엔진, 바디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고 완성시키고 성장시키려고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어쨌든 간에 이렇게 러닝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제 채널을 이렇게 보고 계신 입장에서 러닝을 뭐 기록 향상, 이거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인데 기록 향상을 꾀하시는 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보강운동이나 스트레칭 신경 써야 되지만 펀런 하시는 분들도 러닝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안 다쳐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좀 러닝화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하면서도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바이럴이 되고 구매 유도가 되고 사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그 러닝화를 무작정 선택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그 외의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남기면서 리뷰를 해 가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기본에 충실하신 러닝을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아디오스 9 리뷰 해드리겠고 이제 연말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요. 무사히 만족스러운 연말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디어였습니다.